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명진TV에 또 이렇게 출장을 나왔습니다. 오는 5월 20일에 열리는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장인 제주도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시국 성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도종스님께 야단법석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님, 아무래도 이 명진TV 시청자들한테는 익숙하실 텐데, 오마이TV 시청자들한테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난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인사부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법명을 바꿔가지고 행운이라고 바꿨어요. 과거에 도정이라고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제주도 도정만 관장하기도 힘들었겠는데 전국에 있는 도정을 다 이렇게 불러가야 되니까 힘들고 또 농협의 도정 공장까지 책임져야 되네. 그 행운이면 더 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행운이라고. 전에 제가 그 작품 활동할 때 이제 행운이라고 썼어요. 그러시구나. 지금 조계종이 정식으로 세탁을 했죠. 네. 동명이인도 좀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더 피해받는 경우도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바꿨는데 얼마 전에 캐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윤석열 퇴진 그 시국 미사를 했어요. 웬만하면은 캐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퇴진이란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뭔가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는 내기는 해도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이게 기치를 내세웠는데 이 말의 그 뒷면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시국 집회를 통해서 퇴진이라는 그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또 있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이 윤 정부가 뭐 무속인의 멘토를 받아서 아바타 역할을 한다. 천공.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번 그 하는 얘기가 그런 거로 해서 캐톨릭에서 어떻게 이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그런 정치 행위를 이렇게 하냐. 그런데 분노를 좀 받고 그런 반면에 불교계는 그동안 조용했었죠. 하긴 뭐 자승 스님이 머리를 기르고 천공이처럼 수염 기르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동급이다 생각하고 봐줘서 그런지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저희 스님들 몇몇이 그 제주도에서 회합을 가졌어요. 캐톨릭에서 이런 시국 성명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협의회 더군다나 부산 뭐 대구 그다음에 각 그 종교계가 이런 성명서를 내면서 우리 불교계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종단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나 종단 기구로 결성된 어떤 시민 사회 단체 이런 불교계 단체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라도 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돼서 그동안에 뭐 준비를 좀 해오다가 이렇게 시국법회 5월 20일 날 그 촛불 집회 식전 행사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그 조계종단과 정권과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사실 이렇게 그 스님들이 나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할 텐데 일단 그 3월 달에 그 모였던 분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지금 행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시국법회를. 어떤 분들이 좀 모인 건가요? 그때 뭐 저희 허정 스님이나 진우 스님이나 그 외에 다른 이제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하고 한 7, 8명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모두가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 정부를 성토하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번 시국법회에 참여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이기잖아 하잖아요. 거기엔 또 이제 그 불자들도 많이 또 참여하실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5월 20일 날은 종단에서 오후 5시부터 아마 그 연등 행렬, 연등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단에서 조계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단까지 전부 다 해서 불교계에서 그 이미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그 서울 연등 축제가 예정이 돼 있어서 많은 인원이 이제 그쪽에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 하필 또 20일 날 시국 집중법회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중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좀 번거로운 면이 좀 있는 거죠. 두 군데를 동시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미 날짜는 정해져서 일단 불교계가 이 좀 치국법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일 날 하는 거고요. 스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 참여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여론조사를 하고 서명운동을 온라인상에서 해서 개인의 휴대폰 번호나 또는 거기에 있는 그 글이나 이런 것 등은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명 정도가 동참하는지 그 인원은 밝힐 거예요. 누구누구 외에 몇 명이 시국법회에 참여를 했다, 서명을 했다. 뭐 성명서라든지 이런 거. 성명서도 내가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동참할 것을 저희들이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서명 동참을 촉구를 또 하고. 근데 많이 참여할까요? 아까 10명 아마 스님? 그 서명에 동참하는 스님들은 상당히 꽤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스님들이 나서기에 좀 그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조계종단의 그 하는 일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정부는 검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촌내 팔촌내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가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없는 것도 밝혀내서 모욕주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검찰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조계종에서도 역시 아마 지금도 전하 허정 스님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또는 다른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잡아다가 조사해가지고 또 징계를 할까.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 그 징계 무효 소송을 하니까 그 명진법이라고 하죠. 또 법을 중앙종회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스님도 지금 징계 저는 이제 징계가 여기다 풀려가지고 징계 무효 소송에서 제가 이겨가지고 지금 남선사 주지진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왜 그렇게 지금 호법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검찰 정권, 검찰 독재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조계종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쓴소리를 하는 그 승려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까. 그래서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런 일에 나서서 뭔가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미리서 경고를 해서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원천 봉쇄 법안이죠. 그건 거의 지금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옥죄듯이 역시 그 불교계도 조계종단 내에도 그 호법부를 동원해서 똑같이 옥죄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스님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불교계 이게 1700년 역사에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불교를 뒷받침해 주니까 아마 그 선거 때 승려대회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판단을 1등 공신이라면서요. 자승 전 총무원장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국에 조직이 있잖아. 사찰. 사찰이라고는 조직의 신도들까지 있기 때문에
천공은 그냥 혼자 나와서 저기 유튜브에 나와서 설레발 까지만 우리는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한 번 모이면은 뭐 10,000명, 20,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렇죠. 뭔가 승려에 대해서 예, 하고 뭐 또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예,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도 1등 공로자가 된다, 공로자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문화재 관람료를 문제. 국가에서 419억인가 뭐 얼마를 줘가지고 5월 달부터 무료 입장을 하잖아요. 아, 그 얼마 전에 그 총무원장이 그 말해가지고 그게 곧바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졌나 보네요. 이미 뭐 법에서 통과를 시켰고,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법에서 통과를 시키고 5월 달부터 시행을 지금 하게 돼 있죠.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 사찰로는 예, 뭐 동아사에는 뭐 사명당 뭐 기념관을 짓는다 해서 뭐 100억씩, 그다음에 뭐 진제스님 뭐 어디 그 문 절에 뭐 또 뭐 기념관이다 해서 또 뭐 100억씩, 그래서 수백억이 한 사찰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 또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뭐 거의 뭐 1등 공신으로서의 혜택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계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퇴진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번 시국법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같이 할진 모르겠지만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사찰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지만 그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사찰은 또 소외를 받거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뭐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렇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시국법회에 참석을 해서 아니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철학 뭐 이상한 사람들, 수염 기른 사람들 말을 듣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냐. 그리고 이 종교계에 있는 뭐 스님들이나 또는 뭐 저기 카톨릭의 신부님, 또 기독교계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원불교의 교무님들이나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이 종교 지금 현재 지도자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가이드를 받고 아바타 노릇을 하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성토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국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 불교계는 종단이 이제 호흡부를 작동시켜서 체증하잖아요. 사전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누구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갈만한 사람을 미리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시국법회에 오지는 못해도 많은 사람이 서명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고 그 권력이 또 윤석열 정부와 밀착돼 있고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국법회 여는 게 그 참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정권 집권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진 집회를 연다, 퇴진 시국법회를 연다는 이런 좀 강도 높은 이런 그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스님께서는 그 이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가 혹독하기 때문에 스님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오마이뉴스에서인가 그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정권이 개념이 없다. 아,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보도를 했었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무개념.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치 철학도 없고. 그게 아마 그 천공인지 만공인지 뭐 수염한테 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않는가. 수염에서 나오는 거 아마 뭐시 정책이. 수염 긴 놈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정책이 쭉쭉 하나씩 쏟아져 나와. 그래서 무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개념이다 보니까 자기들 어떤 상식이 없어요. 그냥 무능력? 원래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잖아요. 무능력하다. 어디 가서 하는 일 보면은 맨날 이거 먹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제대로 이렇게 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각 부서나 뭐 이런 게 뭐 밑에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대뽀.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무조건 가가지고 검찰 시켜서 압수수색을 그냥 수십 번을 해. 불필요한 그 인력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책임? 책임을 안 져. 뭔 일을 해놓고. 대표적인 예가, 취임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그랬잖아요. 예. 아니, 바이든 날리면 전쟁 나지. 뭘 날리기는.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그 소리까지 다 이렇게 국민이 듣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날리면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안 져. 뭔 일이 생기면. 예. 이렇게 이것은 이 국민의 여론이 말해주는 거죠. 지지율. 낮은 지지율. 낮은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예. 국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예.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예. 지금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이제 민주 언론이라든가 유튜브 언론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것이 무능력계 그 표상이라고 될 수 있는 게 그 G20 정상회담에 가서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각 대통령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김건희 둘이 앉아서 노닥거리냐 김건희가 빨리빨리 나가 이런 그 손짓하면서 하는 영상을 그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의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막 한 것 같아. 이것이 무능력의 표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무를 말씀하셨어요. 무개념, 무능력, 무대포, 무책임. 예? 이 사무. 그 다음에 무자로 시작하는 것이 한두 가지 하지. 무식하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무식. 그러면 오무가 되네? 예, 오무네요. 예. 오무 정권이네요. 오무도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시국 미사를 시작한 것도 그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국 미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나라를 거의 팔아먹은 지경이 아닌가. 과거에 어느 정부도 이 국가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면은 반반씩 서로 양보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설명을 좀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좀 절반쯤은 줘야 되지 않니? 그게 이제 외교죠. 외교의 이제 원칙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번에 한일 외교는 완전히 굴욕 외교죠. 얻어낸 것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간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는 최고의 성과라고 이제 극찬을 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한마디로 국빈 여기 초청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겠지요. 예. 가가지고 열심히 대접을 받았는데 첫째는 여기서부터 떠들 때 핵 공유? 예, 핵 공유. 무슨 핵 공유한다고 떠들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핵 공유라고 떠드니까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좀 구차하고. 예. 그 다음에 많은 기업인들을 모시고 갔거든. 예. 갔으면은 지금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한미 동맹인데 또 한국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문제를 배터리 문제를 털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을 뭐 때문에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경제 관련한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런 그래서 보도가 도대체 있어요. 고기를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갔느냐.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 연설은 잘했다고. 영어 여기저기서 연습을 칭찬하던데. 석 달료를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정도는 해요. 굿모닝 하와이요 이 정도는. 명색이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고 OECD 국가 중에 상당한 이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면서 나토에 가가지고 뭐 탈중국이나 이런 거 선언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지금 끊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여행자들도 한국하고 일본은 단체로 못 가게 공산당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단체 여행자들이 오질 않잖아요. 예, 그렇죠. 뭐 태국이나 뭐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의 다른데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대만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또 발끈했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국이 회복이 될까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런 가망은 전혀 없어져서 지금 이제 뭐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가고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다 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비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퇴진을 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도 하고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좀 성급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또 스님들이 종교 분리 원칙도 있는데 이렇게 나서는 게 좀 보기 싫다라고 주변에서 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얀마 우 딴슈에가 통치하는 시절에 우 딴슈의 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수천만 원의 이 폐물이 오고 가고 필요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면서 북쪽의 만달레이 승가대학에 뭐 이렇게 이제 대중 공양을 하는 거죠. 그 대통령하고 뭐 전부 다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스님들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면 자꾸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일 앞에 있는 스님이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한 20m 가가지고 거기 다 버려버린 거지. 왜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부정한 짓을 해서 그 모은 축적한 재산 그렇게 너무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이러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을 거부했어요. 그거 말 못하는 거지. 내가 받은 공양은 내 거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 공양 못 먹겠다. 이게 더러운 공양이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분이네요. 거죠. 그것도 그 국민 90%가 갖고 이 불교 아니 그러니까 신자였던. 스님들도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한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 스승이 열고 있는 그 센터, 판티타 센터에서 스님이 자주 법문을 이렇게 해요. 옛날에 왕이 똑똑하면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고 편안하지만 그 폭군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민이 그냥 괜히 막 난도질 당해서 죽는다. 사륙이 벌어져서. 그럼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얀마 국정원 같은데 그 정보부에서 나와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난 경전에 있는 얘기만 했어요.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내가 뭐 어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경전이 지금 대통령이랑 안 하고 왕이라고 했잖아. 내가 옛날에 그 왕 얘기했잖아. 그 뭐 왜? 경전에 있는 얘기. 중에 그러면 경전에 있는 얘기지 뭔 얘기해? 그럼 뭐 그 불교 국가라고 한 미얀마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발언을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어디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 진우 스님은 그 얘기 하대요. 이또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종교는 여기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끼리나 알아서 잘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의병 활동에 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또 히로부미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승려들처럼 결혼을 시킨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지도 살 수 없고 뭘 못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결혼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뿌리가 있잖아요. 지금 태고종이라고 해서 뭐 다른 종단도 있고 해서 결혼을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 종단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한 얘기에 그것이 이제 정교 분리의 시초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일본에서 일제 때 좀 들어왔겠죠. 마치 도인은 들어도 들은 것처럼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그다음에 보아도 안 보았다고. 그러니까 절집안의 입구라든가 어디 그 대웅전 앞에라든가 원숭이 3마리 동상을 만들어 놓고 눈 이렇게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그렇죠. 이 동상들을 세워놨어요. 사실 이게 그 명치유신 그 이전에 사무라이들이 영주들이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그걸 썼거든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영주들이 처녀를 강간하고 뭐 이리저리 막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한 것을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칼이 목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통치를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그럼 뭐 정교 분리라는 것도 일제의 잔재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지지도도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시원치 않다는 거는 최근 이제 그 퇴진 집회들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퇴진에 대한 목소리들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 왜 이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무대 보잖아요. 오무. 오무 때문에. 모든 걸 무시. 앞으로 이런 이 시국법회 또는 시국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고등학생 나오고 중학생 나오면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은 또 우리 손으로 물러나게 하는 거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 집회를 얼마나 오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은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게 온당한데 지금 뭐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철학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윤석열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식이죠. 이게 이제 그분의 양력이 말해주잖아요. 일단은 구술을 했잖아요. 사법고시를 9번씩이나 본 사람이 그 얼마나 상식이 있겠어요? 근데 9번씩이나 하면서 다른 책을 볼 것도 없고 아마 소설을 한두 권이나 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것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공감 능력은 뭐 전혀 없고 그리고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특수부 무조건 잡아조지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 그런 것에 몸이 배어 있다 보니까 다른 뭐 이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공부할 틈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식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돈이 고려 말에 공민왕의 그 어떤 여인을 바치면서 여러 가지 작태를 벌이고 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참 안 좋은 그렇죠. 고려 말에 선례를 남겼는데 그것도 이 일종의 불교계에서 공민왕을 어떻게 아바타를 내세워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작태 이런 부작용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교계에서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못하는 이유도
어쨌든 지금 정부하고 밀착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승려 대회를 비롯해가지고 또 예. 자승 스님이 인도 순례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니고 많은 이런저런 사회 인사들이 가가지고 아부 떨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과거에 공민왕과 신돈이 밀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오래 못 간다. 그렇죠. 이렇게 결국 무너졌잖아요. 고려도 결국 고려도 무너졌잖아요. 이러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올 12월을 지금 기점으로 보고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 내년에 이제 이 세계 경제 IMF나 이런 데에서 한국 경제 지표를 예상을 할 텐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12월 달까지 뭐 3점 몇 프로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고 있다가 내년에 예상치가 발표가 되면 아마 이게 국민들의 분노는 크게 치달려서서 아마 시국 집회는 계속 날로 커지고 노동계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디 도망가지 않는 한은 조용히 내려놓고 나 좀 봐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 부처님이 또 가르침 중에 화사현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삿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뭐 사실 이제 시국법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국법회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단어가 그 화사현정이라는 단어였는데 부처님은 또 이렇게 날카롭게 그냥 뭐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부처님이 마부를 만납니다. 마부를 만나서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이게 부처님이 이제 마부한테 물어보는 게 말이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이 세니까 그렇게 고집이 센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듣잖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째찍을 가지고 막 후에 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다시 부처님한테 또 여쭤봐요. 부처님 제자 중에 꼴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뭐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구슬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래도 그것이 말을 안 듣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물어봤군요. 아니면 나도 뭐 이렇게 막 꾸짖고 막 그런다는 거지. 강력하게. 채찍을 휘두르고. 뭐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을 제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죽여버린다. 부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거지. 단어는 똑같이 죽인다는 단어지만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런 이제 의미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말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5월 20일 날 첫 그 시국법회를 열고 그 이후 계획은 또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뭐 사찰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일단 이것이 출범이 되고 나면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시민 사회 단체 또는 불교계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가지고 같이 그쪽하고 연대해서 시국 그 집회 법회 야단 법석도 하고. 뭐 대략 그쪽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시국법회를 열려면은 사실 이게 또 많은 인력과 또 이 재정, 돈이 이렇게 또 투입돼야 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시국법회 야단법석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아마 후원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그 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군요. 사실 그 사찰이나 종단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 개인적으로 후원을 좀 할 것이고 또 시민 사회 단체 그 개미군단이 모여서 불교계에 이제 좀 후원을 좀 한다. 그래서 모든 그 시국법회 야단법석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수렴된 여론이나 이런 것 등을 다시 시국법회에 와서 이 얘기도 좀 하고 불교계 동향도 좀 파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번 5월 20일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후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도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참여해 주십사 독려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오마이 TV 지금 그 구독자가 한 200만쯤 넘습니까? 150만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마이 TV 그 시청자들은 굉장히 깨어 있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고 정기 구독도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진 스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만이 미래를 차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착이 되면서 많은 그 문화인들이 뭐 BTS나 또는 뭐 영화인들이 뭐 그 미나리나 또는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 등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 등이 아마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창작 활동이나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이 그 쉽은 발휘가 된다. 그렇죠. 예. 중국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공산당에 막혀서 안 돼요.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일본은 관습에 막혀서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나마 민주주의의 토대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가 되겠다고 출가를 했지만 지금은 뭐 족발이나 개껌 물고 좀 달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불교가 사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불교를 걱정을 해. 이게 지금 다 승려들의 어떤 타락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무능력한 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사회에 이 발빠르게 같이 동참하고 움직여지질 않는다. 이게 지금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다. 과거에 매여 있던 관습에 매여 있던 아니면 자기 정신적인 역량에 매여 있던. 그래서 이번 집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스님들이 많이 서명을 하고 또 오마이 TV 구독자들께서도 각 사찰의 홈페이지나 조계종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격려의 글과 따끔한 훈계의 글을 많이 남겨두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국법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불교를 또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이번에 시국법회 야단법석이 잘 되면 불교 정의 사회를 조금 앞당기지 않을까, 또 제도적으로도 좀 바꾸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 불교를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스님 이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셨는데요.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명진 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로가 막힌 불교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명진 TV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마이 TV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아래 하단에 자막이 보입니다. 010-3270-3828인데요.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스님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드릴까요? 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